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게 y를 뭘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함수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얘는 무리식으로 y를 설명한다면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리식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부터는 정의역을 따져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면 무리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중요하냐? y는 어떤 루트로 설명했을 때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실수축이에요. x축과 y축은 무조건 실수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만을 다루다 보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 0보다 같아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무리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x 범위로 정의역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또 강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식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형태. y는 루트 x. 이게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고 하네요. 그러면 실제로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첫 번째 스텝이 일단 x하고 y를 자리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근데 자리를 바꾸는 순간 y는 루트 x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x는 루트 y로 바뀌죠. 이미 역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 역함수 사실 이미 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스텝 2,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제곱해서 x제곱은 y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좀 순서 다 바꿔볼까요? y는 x제곱. 그러면은 이거 너무 익숙한 형태가 되지 않았어요?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완벽히 2차 함수는 아니에요. 자, 왠지 보세요. 아까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정의역 설정. 여러분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의역을 그동안에 설정을 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갑자기 정의역을 설정하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귀찮게도 느껴질 거예요.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세요. 이제 정의역을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냥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마음이요. 그러면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냐? 무조건 이 루트 안에 있는 x, 뭐 x만 x, x 마이너스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는 x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정의역의 범위는 역함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그냥 2차 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2차 함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정의역 범위를. 그러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원래라면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지만 지금 정의역이 뭘로 설정되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만 설정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x가 0보다 큰 쪽이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려도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그려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이 부분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아요. 지금 왜 안 그리는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아, 내가 2차 함수 그려야지, 이거 그려야지 하면은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y는 루트 x의 역함수 그려야지 이랬어요. 역함수 그려야지. 근데 이미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리려고 하면 다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이 부분까지만 그리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y는 x, 즉 항등함수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선대칭이다, 요거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그려서 알듯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이쪽만 그려요. 요렇게 이쪽만 그려요. 그렇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성과 대칭이도록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예요, 얘. y는 루트 x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역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2차 함수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이 무리함수 그래프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예전에. y는 뭐 그 2x 플러스 1 이런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x축 대칭시키고 싶으면 거꾸로예요. x를 바꾸는 게 아니라 y를 바꿔요. 그래서 이 식이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1로 바뀌는데 함수라는 건 항상 y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마이너스 y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y축 대칭시킨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y축 대칭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요. 반대예요, 계속. 그러면 y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아무것도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조금 더 예쁘게. 자, 그러면은 추가로 만약에 원점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x축도 대칭시키고 y축도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이 되거든요. 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점을 y축 대칭시키는 거는 이 거리만큼 똑같이 가는데 90도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키는 것은 이 x축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를 가는데 이렇게 90도로 만나게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럼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하냐? 원점 대칭시키고 싶으면 x축 대칭하고서 y축으로도 대칭 이동을 또 시켜요.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되면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뭐다? x축, y축으로 한 번씩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x축 대칭시켜야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고요. y축 대칭시켜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2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왜 했냐? 아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리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래프의 역함수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예요. 단지 범위가 얘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범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포물선 형태에서 이쪽만 그려주면 돼요. 이쪽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그려주면 이게 바로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 대칭 시켜보려고요. x축 대칭. 그럼 y는 루트 x를 x축 대칭 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니까, 미안해요.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뭔가 얘네 둘을 합치니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 모양이 된 것 같죠? 맞아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 볼게요.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됐죠? 대신 보세요.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게 아까랑 달라졌어요. 달라졌으니까 정의역도 다시 설정해야 돼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그러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에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까의 정의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x축 대칭이니까 아니 왜 말을 자꾸 반대로 하죠?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그려줍니다. 요렇게 네,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루트 씌운 거. 그러면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 대칭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원점 대칭은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두 개나 생겼네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맞춰서 정의역을 또 해주는 거. 그건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준 거고 그림은 교재에 훨씬 예쁘게 나와 있어요. 훨씬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X축, Y축, 원점 대칭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빠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기 싫잖아요. 암기는 싫어요. 근데 지금 방금 설명한 그 개념의 흐름이 이해는 되세요? 개념의 흐름이 나는 이해가 됐다. 그럼 그 개념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재생해보세요. 빠르게 재생. 그렇게 빠르게 재생이 되면 그냥 암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싹, 아, 이거 Y축 대칭인가? 그러면 X보 바꾸고, Y축 대칭 X보 바꾸고, 그래프 X축 대칭시키면 되지. 그냥 요렇게 빨리. 그럼 암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암기하기 싫으면 이해해라 하는 이유가 이해한 거를 머릿속으로 빨리 재생하면 암기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리고 그 재생이 자꾸 반복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선생님 외우기 싫으면 원래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정의역 따지는 건 아까 했는데 치역만 한번 다시 볼게요. 치역. 정의역 따지는 건 루트 안의 수가 0보다 큰지만 잘 맞춰서 하면 되고 치역은 그 그래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y축을 보면 돼요. y축. 자, 이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밑에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고 이쪽만 사용해요. 근데 그림을 여기까지만 그려서 그렇지 얘가 아주 미세하게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되게 쬐끄맣게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느린 속도지만 계속 증가는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여기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y가 0에서 시작해서 0보다 큰 값을 다 쓰고 있어요. y가 0에서 시작해서 0보다 큰 값은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y가 0을 기준으로 위에는 오히려 사용을 안 하고 밑으로만 가요. 아까 또 예를 들었지만 얘가 느리게 아무튼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y가 0을 시작으로 0보다 계속 작아져요. 0을 시작으로 0보다 계속 작은 값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y는 x제곱하고 y는 3x제곱하고 우리 중3 때 배웠던 건데 그래프 폭이 어떤 게 더 좁던지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y는 x제곱이 이 그래프라면 y는 3x제곱은 더 좁습니다. 왜냐? 같은 1을 대입해도 1을 제곱한 게 1이지만 얘는 1을 제곱한 거 3배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쪽에 숫자가 찍혀야 되니까
그래프가 더 좁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그린다면 뭐가 더 좁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아예 안 만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잠시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양변의 루트를 x하고 y를 바꿔요. x는 y제곱. 루트를 씌워요. 루트 x는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요. x는 3y 제곱. 그 다음에 3으로 나눕시다. 3분의 1 x는 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루트 3분의 1 x가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수가 더 뭐라고 그러지? 개수가 얘는 1인데 얘는 개수가 3분의 1이죠. 어때요? 개수가 3분의 1인 애가 있고 1인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 숫자가 작을수록 여기 더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예로 든 게 하필 분수여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이 개수가 커질수록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 함수를 평행 이동 시켜 볼게요. 평행 이동.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무리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로 얘를 배웠는데 얘가 사실 앞에 개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개수를 k라고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y는 루트 kx 그리고 k 값이 0보다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다? 커질수록 그래프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뒤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3x라고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2칸 이동시키고 싶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3은 그대로 있어요. 3 가로치고 x-3 플러스 2. 근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놓고 나니까 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고등수학상에서 배웠듯이 모든 함수의 이동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변하느냐 그래프상에서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무리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얘가 원래 역함수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무리함수는 이런데 꼭지점 얘도 그냥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이. 엄밀히 말하면 꼭지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꼭지점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꼭지점도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하겠어요? 3,2를 이동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함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딱 1, 4분면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용을 아예 안 해요. 그쵸? x가 0보다 큰 부분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동하고 나서는 여기가 꼭지점, 새로운 꼭지점이고 이쪽 부분만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예 이제 사용을 안 해요. 즉,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사용하고요.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사용합니다. 이것도 2, 3과 2라는 수가 평행 이동한 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림으로도 이해를 하세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쉽게를 생각할 수 있는 걸 막 어렵게 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으로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아까 y는 3x를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시켜볼까요? y는 루트 3 가로치고 x-1 마이너스 2잖아요. 이 안에서 전개를 해볼까요? 3x-3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로 묶어줘야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까처럼 바로 평행이동한 거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은 당연히 표준형이고요. 다 전개해서 못 알아보는 식은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x-3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루트 얘로 무조건 묶어주는 거예요. 2로 묶으면 x-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던 것을 x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거꾸로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무조건은 아니고 y는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정의역과 치역이 요 범위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근데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 y가 1보다 같은 방향.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또. y는 루트 kx 말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kx가 됩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하면 y 앞에 붙은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여기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k는 그냥 뭐 2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가로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돼요. 그렇겠죠? 여기 안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그래프랑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뭐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맞아요. 그런데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아니면 너무 헷갈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만 쓰니까 4, 4분면의 특징이 뭐예요?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인 특징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고 나면 그래프가 대략 아이고 잘못 그렸다. 요렇게 이동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프 모양은 안 변하면서 꼭지점의 위치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부등호 잘 보세요. y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데 여기 0이 1로 바뀌고 여기 있는 0이 3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일 때 이 방향으로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응용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y는 루트 kx를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킨 거. 그것도 생각을 하겠네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kx예요.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루트 안의 음수가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켰다. y는 마이너스 2로 묶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로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y축 대칭 이동시킨 이 방향으로 이동해서 시작을 하고 요때 정의역과 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죠? 요게 0보다 작은 데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1, 2만큼 이동시켰으니 x축으로 1, y축으로 2칸. 그래프 모양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도 이렇게 바뀌어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요. 오케이. 그럼 원점 대칭한 것도 똑같겠죠? 그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140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필수제 2번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구하시오. 요거요. 무리식 안에 괄호 없죠? 그럼 이거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루트 3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거네.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마이너스 방향을 마이너스 개수를 y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 바깥에 음수가 있는지 루트 안쪽에 음수가 있는지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는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y축 대칭 이동시킨 거고 요거는 x축 대칭 이동시킨 거. x가 바뀌었으니까 x축 아니 뭐 반대로 얘기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 아니 왜 이래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얘는 x축 대칭 이동이고요.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왜?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었으니까 이게 사실 이건데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도 부호가 없어요. 루트 바깥에도 없고 안쪽에도 없어요. 여기만 보면 돼요. 얘는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은 바깥에도 없고 x 바로 앞에는 얘도 없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거든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컸는데 여기서 얘만 바뀌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2로 바뀌는 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읍시다.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건데 얘는 x 바로 앞에 음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1칸 이동해서 정의역 체역이 바뀝니다. 자, 또 동영상 멈춰놓고 141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네. 자, 2-2번에 디귿 원점 지나는지는 너무 쉽죠. 그냥 x에다 0 대입해보세요.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도 0을 y는 0이 나온다? 그러면 지나는 거고 안 나오면 안 지나는 거죠. 그래프는 뭐 잘 그려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대충대충 그리지 마시고 꼭지점도 그려야 되지만 x절편과 y절편을 꼭 그려야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4로 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x 바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했을 거고 꼭지점에 1, 마이너스 2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애매하죠. 그래서 디귿을 물어본 거예요. 어느 기준을 좀 잡으라고. 그러면 0,0을 실제로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사분면 지나요? 1사분면 안 지나요. 4사분면도 안 지나요. 이렇게 경계는 어느 사분면도 속하지 않아서 원점 역시 마찬가지겠죠? 경계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최대 최소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세요.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 네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방향만 파악을 해볼게요. 방향만. 이건 뭐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구하고 그럴 필요, 아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루트 바깥에 음수 없고 루트 안쪽에도 음수 없어요. 1사분면 지나는 형태였을 거예요. 선생님 그림도 안 그려요. 4하고 A 사이에서. 그러면 사실 뭐 대충 이런 거겠죠. 4하고 A에서 최대값이 오라는 것은 여기서 오고, 즉 A, 오고 최소값이 3이라는 것은 4,3을 지난다. 이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4,3을 먼저 대입해봐요. 그러면 3은 루트 4 플러스 B라서 3은 2 더하기 B죠. B가 1이네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2x-4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가지고 A, 5를 또 대입하면 됩니다. 풀이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또 이 페이지 142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무리함수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이동을 실제로 시키면 돼요. 여기에서 y는 루트 x 가로치고 1 플러스 2는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더 계산을 해주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데 이 그래프를 y축에 또 대칭시키래요. 그럼 y축 대칭시키고 싶으면 x 대신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겹쳐진다고 했으니 그냥 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3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무리함수에서 어려운 건 그냥 그거 같아요. 요거. 이게 네 방향 중에 뭔지 파악하는 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이 143페이지 또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해서 이것과 겹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거 보세요. y는 루트 x 앞에 어떤 개수가 있잖아요. 이 개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물론 2x하고 마이너스 2x까지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근데 2x가 갑자기 3x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얘하고 아예 그래프의 폭이 루트를 빼먹었네요. 아예 루트 폭이 달라요. 아예 생겨먹은 것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인데 무리함수 식 구하기래요. 그러면 자, 요 방향부터 볼게요. 방향부터 보면은 요것도 좀 선생님이 원래 이거 좋은 설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잠깐만요. 아까 선생님이 요게 무리함수에서 이게 제일 까다롭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얘는 y는 루트 x고요.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얘는 y는 요거부터 y는 마이너스 루트 x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냐면 x 진짜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는 x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x의 부호. 얘가 x의 부호.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얘 영역이 여기 이사분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사분면 제 이사분면의 x축의 공통점은 x가 다 음수고요. y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x 바로 앞에 있는 거 진짜 마이너스인데 요게 y부호라고 생각할게요. 요 y부호.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해볼까요 또? 자, 이 영역은 3, 4분면이죠. 그러면 제3, 4분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x도 음수고 y도 음수죠. 지금 선생님이 이거 반대로 써놨네요. 이상하다 했다. 이거 지워야 돼요. x도 음수고 y도 음수죠. 그러니까 x 바로 앞에 있는 이거 음수고 이게 y보호로 생각하라면서요. y보호도 음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4, 4분면은 이렇게 보니까 쉽지 않아요? 4, 4분면은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x 바로 앞에 있는 거 부호 안 써져 있어. x는 플러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방향을 보니까 얘가 원래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설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호가 x는 음수고 y는 양수니까 y는 진짜 딱 x 앞에만 부호 쓰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이동시켰으니까 가로치고 마이너스 2 루트 좀 길게 쓰고 마이너스 1 풀어야 치면 y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x 바로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완전 이건 써야 돼요. 다시 선생님이 아까 부호 설명하느라고 이거 지금 까먹었네. 자, y는 루트 ax로 설정하고 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1을 지나요.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a 2a 마이너스 1이 0이다. 1이 2a니까 2a가 1이죠. 그럼 a가 얼마예요? 지금 뭔가 계산이 잘못됐죠? 지금 제가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여기로 왜 또 0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1 그럼 2 제곱하면 4 2a가 2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개수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y는 루트 ax에서 부호 설정하는 거, 부호 설정. 이 방향이 어디예요? 이 방향이죠?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인 방향. 여기만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묶어주고 x축으로 마이너스 2칸이니까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지점 말고 주어진 점 있죠? 0,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5-2번도 y는 루트 ax로 시작을 하세요. 이게 이 방향이죠? 그럼 얘는 둘 다 플러스면 되니까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y는 a로 묶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 상태에서 0,0 지나네요. 대입한 다음에 식을 완성시킨 후에 얘를 또다시 한 번 더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무리함수 있잖아요. 정의역과 치역이 뭐랑 관계 있었어요? 이 꼭지점 관계가 있었어요. 꼭지점이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머나. 자, 정의역이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2범위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원래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루트 x 앞에 개수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두고 꼭지점의 위치를 알아냈잖아요. 1,3이라고.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보고 바로 x-1 플러스 3 다 풀어서 a와 b를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봅시다. 무리함수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줬네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는 식을 완벽하게 딱 완성된 형태로 줬고요. 1차 함수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줬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냐면 y 절편 부분을 완성시키지 않고 줬어요. 기울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냐면 일단 무리함수는 완성된 형태니까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4로 묶어서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이 방향에서 2,0을 지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사실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는 기울기가 1인 건 100% 확실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인 함수의 대표격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가 k에 따라서 k가 만약에 양수면 그래프가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가 좀 올라가지 않아요? k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한 칸 내려가서 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자 여기서는 아예 안 만나는데 여기서도 안 만나죠? 지금 안 만나는 듯이 그렸어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지금 선생님의 그림이니까 알 수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말고 더 내리고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언젠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려볼까요? 좀 더 내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올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잘 내리면 딱 꼭지점만 살짝 지나도록 또 이렇게
그럼 꼭지점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니까 딱 2점인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꼭지점을 아까 꼭지점일 때 딱 여기고 뭔가 더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딱 꼭지점이 기준이었다면 더 내리면 여기서는 안 만나고요. 이렇게 안 만나고요. 조금만 더 내리면 안 만나고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만나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더 많이 내려볼까요? 확 내리면 여기서 만나요. 지금 그래프를 선생님 끝까지 안 그렸지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면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예쁜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의 그림을 얘가 그려놨어요. 자, 경계를 노려볼게요. 경계. 항상 이런 문제들은 경계. 이때가 딱 경계입니다. 이때가 딱 경계예요. 이때가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그려지면 만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2점에서 만나요. 물론 요거 제외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번 제외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딱 한 번 한 점에서 만났죠. 그 뒤로는 계속 2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꼭지점, 또 꼭지점이 경계네. 꼭지점 경계를 기준으로 아예 내려버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요. 다시 한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점이 뭐냐?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그 다음에 꼭지점. 요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딱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점에서 쭉 만나다가 다시 꼭지점 지나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랑 꼭지점 지날 때 2개를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한다고 하죠. 접한다. 즉 교점이 1개고요. 이 무리함수가 원래 뭐예요? 2차 함수, 역함수죠.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교점이 1개인지 2개인지 뭐 이런 거 구할 때 판별식 이용했었어요. 여기서도 판별식 쓰여요. 해봅시다. 자,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은 뭐랑 같다?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럼 연립하세요. 얘랑 얘를. 루트 4x-8이 x 플러스 k다.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4x-8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x. 사실 아까 선생님이 좀 말을 잘못한 게 있는데 무리함수가 2차 함수, 역함수라서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곱하니까 무슨 식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것 뿐이에요. 2차 함수, 역함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표현이 약간 아까 애매했던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 2차 함수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항시켜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k-4 걸어치고 x 지금 여기 k제곱인데 그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는 0. 여기서 판별식을 썼더니 여기 책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지날 때, 즉 y는 x 플러스 k가 꼭지점인 2,0을 지난다고 해봐요. 2 플러스 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k가 이때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때는 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만나지 않으려면 k가 마이너스보다 크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 포인트 있죠? 요때 한 번, 그리고 꼭지점 기준으로 이쪽으로 쭉 이때 다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전부 다 2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145페이지 풀어보세요.
푸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리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무리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라고 했었죠. 그런데 2차 함수가 온전히 다 역함수는 아니고 그 정의역 범위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일단 정의역부터 설정을 합시다. 요 무리식 안에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y는 요 y쪽으로 이동한 거 있죠. y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할 때 스텝 1이 뭐였죠?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면 x는 루트 y-1 플러스 2가 돼요. 그리고 걔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도 같이 바뀌어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텝 2 y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사실 얘도 역함수예요. x-2는 루트 y-1 양변에 제곱하면 y-1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대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설정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차 함수 이거고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역함수인가 보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역함수라서 지금 설정이 돼 있다. 요런 거네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7-1번하고 쭉 풀어보세요. 여기 전체 페이지 146페이지 다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자, 그 다음에 필수제 8번 가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보니까 요렇게 보니까 그래프가 요 형태인 것 같아요. 그쵸? x도 양수고 y도 양수고 그리고요 3x-2가 아니 지울게요. 그리고 이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증가함수의 역함수도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만약에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랑 교점의 형태가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증가함수는 아예 안 만나면 역함수도 안 만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은 이렇게 y는 x 위에서 생겨요. 교점이 생길 거면 여기서 생겨요. 근데 감소함수는 그 외의 공간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얘 증가함수인 거 확인했죠. 그러면 얘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거에 당연하단 말이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하다는 거 우리가 앞서서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게요. y는 루트 3x-2 플러스 2와 이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둘이 연립하는 것보다 뭐가 쉽다? 그냥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쉽다. 그쵸? 그럼 연립을 해볼게요. 교점 구하기 위해서. 루트 3x-2는 x 요거 빼먹었네요. 플러스 2는 x. 이항시키면 루트 3x-2가 x-2 양변에 제곱하면 3x-2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이항시켜버리면은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1,1 또는 6,6이에요. 1,1 또는 6,6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무조건 무엇을 설정해야 된다고요? 정의요. 그럼 3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거든요. 아닌데?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잠깐만요.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y는 2보다 커야 돼요. y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는 x는 충족하는데 y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이 뭐밖에 안 된다? 6,6밖에 안 된다. 네. 자, 동영상 멈춰놓고 147페이지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